서울의 어느 겨울 아침 47세의 지영은 허둥지둥 집을 나섰다. 두 아이의 아침을 챙기고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돕고 어머니의 약을 챙겨 병원에 전화를 걸고 나니 지영은 벌써 자신의 하루가 거의 끝난 것처럼 느껴졌다. 늘 바빴지만 이상하게도 허전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도 내 시간은 없네.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삶이지? 그날 오후 오랜만에 잡은 친구와의 점심 약속도 지영은 취소해야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쩌겠어, 내가 해야지. 지영은 중얼거리며 한 손엔 어머니의 병원 가방을, 다른 손엔 핸드백을 들고 지하철에 올라탔다. 병원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린 뒤 어머니를 진료실로 모시고 들어갔다. 의사의 짧은 설명을 듣고 돌아 나오는 길, 지영은 늘 그렇듯 지쳐 있었다. 하지만 병원 출구 쪽에 앉아 있는 노부인과 눈이 마주쳤다. 단정한 옷차림과 차분한 미소를 지닌 그녀는 꼭 오래된 사진 속 주인공처럼 고요한 기품이 느껴졌다. 딸, 잠시 앉아 쉬었다 가는 게 어때요? 노부인은 지영을 향해 말을 건넸다. 지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 옆에 앉았다. 지쳐 보이네요. 어머니 병간호 중인가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사실 어머니 간호뿐만 아니라 가사도 직장도 다 제가 해야 하거든요. 노부인은 미소를 머금으며 천천히 말했다. 딸, 내가 너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너를 돕지 못한단다. 그 말은 마치 화살처럼 지영의 마음속에 꽂혔다. 지금껏 한 번도 스스로를 우선시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그들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 나 자신을 돕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날 밤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과연 나를 돕는다는 게 뭘까? 지영은 자신이 평소 얼마나 스스로를 방치해왔는지 떠올렸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타인의 일정에 따라 움직였고 자신의 시간을 가질 틈도 없이 하루가 흘러갔다. 그러면서도 누군가 나를 돕길 바라는 마음은 늘 있었다. 하지만 이제야 노부인의 말이 이해됐다.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돕지 못한다는 것. 지영은 다짐했다. 그래, 작은 것부터 해보자. 내 하루를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녀는 달력을 꺼내 들고 하루 10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운동이든 독서든 아니면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라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지영은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여 테이블에 앉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내가 나를 돕는 시간이구나. 그녀는 그 짧은 순간이 주는 위안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시작이었다. 스스로 돕는다는 게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작은 실천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지영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지영은 자신의 하루에 10분을 내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아침에 아이들 준비를 돕고 남편 출근을 챙기고 나면 이미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다. 그래도 그녀는 다짐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 10분이면 되잖아. 처음으로 정한 목표는 명상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에 명상 앱을 다운로드하고 매일 아침 조용한 거실에 앉았다. 아이들이 아직 일어나기 전 아파트 창밖으로 희미하게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명상은 단순했다.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전부였다.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걸까?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명상은 짧지만 강력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하루를 더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었고 마음의 여유를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지영은 아침 명상에 익숙해졌고 또 다른 목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엔 아침 스트레칭이었다. 인터넷에 스트레칭 동영상을 찾아보며 몸을 움직이는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짧은 동작이었지만 매일 굳어있던 어깨와 허리가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다. 몸도 마음도 한꺼번에 좋아질 수 있다니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그녀는 작은 변화가 주는 강력한 힘을 느끼기 시작했다. 뭔가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고통스럽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10분 동안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건 내가 나를 돕는 아주 쉬운 방법이네. 지영은 작은 성취감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려는 지영의 계획은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망가졌다. 아이들은 늦잠을 자고 급히 준비를 해야 했고 그녀는 평소보다 더 바빴다. 하루 종일 지친 지영은 밤에 혼잣말을 했다. 역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치인가 봐. 그 순간 그녀는 병원에서 만났던 노부인의 말을 떠올렸다. 내가 너 자신을 돕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너를 돕지 못한단다. 지영은 한숨을 내쉬며 결심했다. 내가 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을 거야.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다음 날 지영은 작은 목표를 조정했다. 아침 10분이 힘들면 밤 10분으로 옮겨보는 식이었다. 하루 중 언제든 가능한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부담감을 줄였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지영은 시간이 지나며 하루 10분의 습관을 점차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아침 명상과 스트레칭에 더해 저녁에는 독서를 추가했다. 평소 책을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뒀던 책들이 책장에 가득 쌓여 있었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책 한 권을 올려두고 하루 5페이지씩 읽는 목표를 세웠다. 단 5페이지라도 읽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독서를 시작하며 그녀는 책 속에서 새로움과 영감을 발견했다. 어느 날 지영은 책에서 읽은 한 문장을 노트에 적어뒀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성과를 낳는다. 그 문장은 마치 그녀를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졌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그녀의 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다. 지영의 변화는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엄마가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고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다. 어느 날 중학생 딸이 물었다. 엄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 지영은 딸에게 말했다. 엄마도 나 자신을 더 돌보고 싶어서 그래. 건강해지고 싶기도 하고 내가 행복해야 너희에게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대화를 계기로 딸은 밤마다 숙제를 하며 스트레칭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남편 역시 요즘 더 활기차 보인다며 아침 운동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지영은 처음엔 혼자 시작한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놀랐다. 내가 나를 돕는 게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 그녀는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지영은 이제 하루 10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나 운동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였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거야. 작은 변화로 시작한 그녀의 여정은 이제 점점 더 커다란 성취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 달여의 작은 변화 덕분에 지영의 일상은 조금씩 여유를 찾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삶엔 도전 과제가 남아 있었다. 회사에서 맡게 된 새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었다. 마케팅팀이 전체 매출 목표를 20%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팀원 중 경력이 가장 많은 지영이 리더로 지명된 것이다. 나한테 너무 큰 역할이 아닌가. 그녀는 부담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팀원들에게 자신감을 보여야 했다. 괜찮아. 이번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지영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풀리진 않았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다. 고객사와의 의사소통이 꼬여 중요한 계약이 취소되었고 팀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일정이 미뤄졌다. 지영은 밤늦게까지 해결책을 찾느라 애썼지만 노력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발표 당일 회의실에서 팀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상사에게 제출해야 했다. 상사의 냉랭한 시선이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팠다. 이 프로젝트는 왜 이렇게 엉망이 된 거죠? 라는 말에 지영은 말문이 막혔다. 팀원들도 차마 그녀를 바라보지 못했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다. 실패의 무게는 그녀를 짓눌렀다. 내가 이 일을 맡지 말았어야 했나 봐. 자책감에 시달리던 그녀는 갑자기 병원에서 만났던 노부인의 말이 떠올랐다. 실패도 너를 돕는 기회가 될 수 있단다. 거기서 배워야 하니까.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중얼거렸다. 실패해서 배운다고? 도대체 뭘 배우란 말이지? 며칠 후 지영은 조용히 프로젝트 과정 전반을 돌아보기로 했다.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팀원들에게도 솔직하게 물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뭘 놓쳤는지 냉정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곧 팀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사실 초반에 일정이 꼬이면서 다들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것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른 팀원이 덧붙였다. 맞아요. 의견 조율이 어려웠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만 가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지영은 수첩을 꺼내 팀원들의 피드백을 꼼꼼히 적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실패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나와 팀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시작점일 수 있구나. 그녀는 이번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훈을 얻었다. 지영은 회사 내 다음 프로젝트 리더로 다시 선발됐다. 이번엔 실패를 통해 배운 점들을 적용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팀원들과 더 깊이 소통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초반에 모두의 의견을 모아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후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열린 대화를 이어갔다. 두 번째로 지영은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연습을 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팀원들과 함께 분석하고 대응책을 세웠다. 몇 달 뒤 새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발표 날 상사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번엔 정말 잘했네요. 다음에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그동안의 노력을 떠올렸다.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대견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책장에서 꺼낸 메모장 한 장을 펴봤다. 거기엔 그녀가 실패를 극복하며 큰 힘을 얻었던 오프라 윈프리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실패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일 뿐이다. 지영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시 떠올리며 생각했다. 실패가 나를 여기까지 이끈 거야.
그게 없었다면 난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겠지. 이제 지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실패가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음에 또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내가 거기서 배우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녀는 실패를 통해 자신을 돕는 법을 배웠고, 그로 인해 더 강해졌다. 지영은 그날 밤 잠들기 전 일기를 쓰며 이렇게 적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실패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안다. 실패는 나를 돕는 스승이야. 지영은 스스로를 돕기 위한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며 미소 지었다. 지영은 실패를 딛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뒤 자신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을까? 그동안 그녀는 주어진 일을 처리하느라 바빴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방향을 설정하고 싶었다. 그날 밤 지영은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들었다. 이번엔 내 삶의 나침반을 만들어 보자. 그녀는 자신이 세워야 할 목표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적어나갔다. 지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그러다 스마트폰으로 효과적인 목표 설정법을 검색하던 중 한 가지 방법에 눈이 띄었다. 바로 SMART 목표 설정법이었다. 스퍼시픽 구체적이어야 한다. 메저러벌 측정 가능해야 한다. 어치버벌 달성 가능해야 한다. 리얼리스틱 현실적이어야 한다. 타임 마이너스 바운드 기한이 명확해야 한다.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어. 그녀는 흥미를 느끼며 자신만의 SMART 목표를 세우기로 했다. 우선 큰 목표를 세우기 전에 구체적인 소목표부터 작성해 보기로 했다. 책 2권 읽기, 주 3회 아침 운동하기, 아이들과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외출하기. 목표를 적고 나니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던 생각들이 차츰 명확해졌다. 지영은 마음 한편에서 작은 설렘을 느꼈다. 첫 번째 목표는 책 읽기였다. 그녀는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을 서재에서 꺼내 침대 옆에 두었다. 매일 밤 10분만이라도 책을 읽기로 다짐한 지영은 이 작은 목표가 주는 즐거움에 빠져들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2권의 책을 완독했고 마음속에 자신감이 차올랐다. 생각보다 쉬운 걸 이렇게 작은 목표라도 해내니까 성취감이 생기네. 운동 역시 꾸준히 실천했다. 처음에는 매일 10분씩 스트레칭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근력 운동도 추가했다. 이젠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그녀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기쁘기만 했다. 작은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지영은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단순히 하루를 채우는 활동이 아닌 삶의 방향성을 설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다이어리에 이런 질문을 적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가장 보람이 있을까? 질문에 답을 써내려가며 지영은 자신이 단순히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또 내 자신도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 열려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어느 날 저녁 지영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새로운 제안을 했다. 우리 각자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하나씩 세워보는 건 어째? 남편과 아이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지만 곧 하나둘 목표를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수학 점수를 10점 올리고 싶어요. 중학생 딸이 먼저 외쳤다. 나는 건강을 위해 매주 등산 한 번은 가야겠어.
남편도 웃으며 말했다. 지영은 가족의 목표를 들으며 함께 성장해가는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가족 모두의 목표를 적은 리스트를 냉장고에 붙였다. 이제 이 목표를 함께 실천하면서 서로 응원하자. 지영의 삶은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가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목표는 더 이상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다.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나의 작은 변화가 내 삶 전체를 바꾸고 있구나. 지영은 매일 아침 다이어리에 적혀 있는 목표를 확인하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떠밀려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녀는 목표를 세우는 과정이 자신의 삶을 재발견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나침반을 믿고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영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점점 삶의 균형을 찾아갔다. 그녀는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자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인간관계에서의 고민도 적지 않았다. 직장 동료와의 오해, 아이들과의 갈등, 그리고 남편과의 소소한 다툼까지. 그녀는 항상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에너지를 소진했지만 정작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주말 저녁 남편과 TV를 보던 중 지영은 불쑥 물었다. 나 요즘 좀 변한 것 같아 보여.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변했지. 예전엔 늘 지쳐 보였는데 요즘은 좀 편안해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지영은 잠시 고민하다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나를 더 잘 챙기기로 했어.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과도 더 잘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녀는 얼마 전 읽은 한 책에서 이런 구절을 떠올렸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그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그동안 타인을 존중하려고 애썼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영은 직장에서 먼저 이 원칙을 실천해 보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 그녀는 평소 의견을 잘 내지 않던 동료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 씨, 이번 프로젝트에서 당신 의견도 듣고 싶어요. 항상 꼼꼼히 준비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민지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민지가 찾아와 말했다. 제가 회의에서 말한 게 도움이 됐을까요? 사실 의견을 말하는 게 항상 부담스러웠거든요. 지영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도움이 되고 말고요. 민지 씨 의견 덕분에 방향이 더 명확해졌어요. 이 작은 변화는 팀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놓았다. 지영이 먼저 동료를 존중하고 인정해주자 동료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지영의 변화는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춘기를 맞아 감정 기복이 심해진 딸과의 관계는 그녀에게 늘 큰 고민이었다.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문을 쾅 닫고 들어가자 지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지우야,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들어가도 될까? 문 너머에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예전 같았으면 지영은 서운함에 잔소리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엔 다르게 접근했다. 알겠어. 혼자 있고 싶을 땐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나중에 내 기분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 잠시 후 딸이 방에서 나와 주방에 앉았다.
엄마,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내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셔서 너무 속상했어요. 지영은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공감의 한마디를 건넸다. 그랬구나. 내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엄마도 이해돼. 그날 딸은 처음으로 엄마 품에 안겨 눈물을 보였다. 지영은 딸이 필요로 하는 건 잔소리나 충고가 아니라 진심 어린 공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영은 관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것은 감사였다. 그녀는 어느 날부터 가족과 동료들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의 말을 전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할 때면 당신 덕분에 한결 편해졌어. 고마워. 아이들이 자기 방을 정리할 때면 와, 방이 정말 깨끗해졌네. 정말 잘했어. 감사의 표현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은 더 적극적으로 가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엄마를 도와주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나섰다. 직장 동료들 역시 지영이 감사의 말을 전할 때마다 미소로 응답했다. 지영은 이제 인간관계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 관계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노력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나를 먼저 돕고 존중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녀는 인간관계를 단순히 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삶의 한 부분이며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었다. 지영은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을 돕는 것이 곧 타인을 돕는 길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돌보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기 시작했다. 내가 돕는 만큼 나도 도움을 받는다. 관계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지영은 어느 날 아침 아파트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내가 나를 돌보듯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지. 그러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 그녀는 오늘도 감사와 존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지영은 이제 삶의 큰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자신을 돌보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 변화는 삶 전반에 스며들었다. 더 건강한 몸과 마음, 명확한 목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성숙함까지.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꾸준한 관리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내 삶이 나아진 건 분명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다시 흐트러질지도 몰라. 지영은 또 다른 다짐을 마음속에 새겼다. 지금 이 균형을 지키면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 어느 겨울 아침 지영은 스트레칭을 마친 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밝아진 피부, 활기 있는 표정, 그리고 한결 건강해진 몸이 보였다. 하지만 지영은 자신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마음의 균형이었다. 그녀는 명상 시간을 늘리고 매일 5분간 감사를 적어보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일을 찾고 적으니 하루가 더 충만하게 느껴졌다. 오늘 아침 커피가 정말 맛있었어. 아이들이 웃으며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니 기뻤다. 감사일기는 그녀의 시선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지영은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로 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어. 주 3회 산책과 간단한 요가로 몸을 움직이며 바쁜 날에도 간단한 건강식을 챙기는 습관을 들였다. 지영은 그동안 자신이 너무 바쁘게만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늘 할 일에 쫓기며 스스로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일부러 일정을 비워두고 여백을 만들기 시작했다. 토요일 오전을 비워 가족과 공원 산책을 하고 일요일 오후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겼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야. 내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지. 삶의 여백은 지영에게 더 큰 집중력과 창의력을 가져다 주었다. 지영은 자신을 위해 새로운 배움의 여정을 시작했다. 항상 관심이 있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림 그리기에 도전하기로 한 것이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초급 수채화 강좌에 등록하며 첫 수업날 그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 하지만 강사와 동료들이 따뜻하게 환영하며 격려해 주었고 그녀는 첫 붓질을 하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배움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구나. 도전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배움은 그녀의 삶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었다. 매주 하나씩 완성된 작은 그림들은 그녀에게 성취감을 주었고 이 성취감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영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3가지 원칙을 정했다. 하나, 우선순위 정하기.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애쓰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만 에너지를 집중했다. 둘, 완벽주의 내려놓기.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충분히 괜찮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격려했다. 셋, 소통과 협력하기. 가족과 동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말하고 필요할 땐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웠다. 이 원칙들은 그녀의 삶을 더 간결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지영은 자신의 변화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다. 딸은 이제 더 자주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가사 일을 더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직장에서도 그녀의 팀은 더 끈끈해졌다. 어느 날 동료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영 선배, 요즘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고 긍정적으로 지낼 수 있어요? 가끔 저도 지쳐서 힘들 때가 많은데. 지영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사실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그런데 내가 깨달은 건 나 자신을 돌보는 게 제일 먼저라는 거야. 나부터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더라고. 어느 날 밤 지영은 다이어리를 펼쳐 이렇게 적었다. 내가 나를 돕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한 내 삶은 더 나아질 거야.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자. 그녀는 다짐했다. 이제는 외부의 평가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삶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영은 깨달았다. 스스로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성장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었다. 나는 오늘도 나를 돕는다. 이 작은 실천들이 내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야. 그녀는 균형 잡힌 삶 속에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함께 이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